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현재 고3 학생들은 내 학생부로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선을 고민하기 마련일 텐데요. 그러면 내 학생부와 또 자기소개서의 내용에 맞는 지원 대학, 학과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나눠보려고 합니다. 수시 지원 전략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내신 등급과 대학 지원선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저 내신 몇 등급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신 몇 등급, 2등급으로 어딜 갈 수 있나요? 3등급으로 어딜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기 일쑤인데요. 사실 정량화된 몇 등급이라는 등급만으로는 수시 대학 지원선을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했을 때 수시에서는 학생부의 내신 등급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원점수와 표준점수, 편차, 수강자 인원수, 그다음에 교과 단위수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반영하기 때문이죠. 고교 내신 등급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총 9단계로 나뉩니다. 즉 1등급이라고 해서 내가 1등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1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전체 수강자 인원수의 4%까지예요. 그래서 1등급은 4%, 또 2등급은 누적으로 해서 11%, 즉 2등급 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전체 인원수의 7%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등급 같은 경우에는 23%까지 가는 것이죠. 물론 누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교 내신의 등급 계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내가 전체 인원수분의 몇 등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즉 나의 등수를 알아야 내가 해당 교과 단위에서 몇 등급을 성취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교 등급 계산식은요, 자신의 등수를 전체 인원수, 즉 전체 인원수분의 자신의 등수 곱하기 100이라는 수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이 수강자 전체 인원수 200명 중에 45등이라면, 아니 30등, 200명 중에 30등이라면 200분의 30 곱하기 100 해서 나오는 수치로 계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수를 계산하면 15%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등급 계산표, 그러니까 우리가 등급 환산표로 봤을 때 15%가 해당하는 등급은 3등급이라는 것입니다. 즉 누적 비율로 11%까지가 2등급, 23%까지가 3등급이기 때문에 내가 15%의 수치가 나왔다라고 하면 나는 내신 3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시험을 봤었던, 시험에 응시했었던 전체 인원수와 자신의 등수를 알면 내가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교 내신 등급의 비율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비율별로 등급이 나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등급 때는 전체 인원의 4%, 그 다음에 2등급은 7%, 3등급은 12% 이렇게 등급이 내려갈수록 분포 인원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등급이라고 해서 1등이 아니고 3등급이라고 해서 3등이 아닌 이유가 바로 이런 등급상에 같은 등급을 가진 학생들의 비율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100명의 인원이라고 한다면 1등급은 1등부터 4등까지가 되는 것이죠. 즉 4명이 동일한 1등급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200명이라고 했을 때는 8등까지가 1등급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3등급이라면은 100명일 경우 23등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0명이라면 46등까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우리 학교의 1등급이니까 무조건 서울대, 고대, 연대를 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은 사실은 안 하셔야 되겠죠. 물론 이제 1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성적상으로 유리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시에서는 최상위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학업의 우수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까지도 같이 진행되어야 우수하게 성적을 유지할 수가 있죠. 또 1등급이라고 했을 때, 2등급이라고 했을 때, 3등급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지필고사 성적으로만
이 등급 환산을 하는 것이 아니죠. 아시다시피 요즘은 수행평가의 비중이 높아서요. 수행평가의 성취도까지 포함시켜서 등급을 환산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험 가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1학기 때 내가 90점 이상이 나왔는데 수행평가에 신경을 많이 못 쓰다 보니 학기 말에 봤더니 내 등급이 3등급 나왔다. 나 90점 이상이었는데 왜 등급은 3등급? 수행평가가 반영됐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지필고사 플러스 수행평가 모두 우수해야 우수한 등급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몇 등급이라는 수치로 정량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교과 전형에서는 이렇게 정량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겠지만 즉 원점수 등등등 등급 수강자 인원수 다 고려해서 보겠지만 정성평가를 한다라는 학종에서는 과연 이런 학업 역량의 우수성을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의 학생부 상에 내가 교과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를 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단순히 등급만으로는 모든 학교의 상황이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같은 2등급, 같은 3등급으로 평가할 수가 없죠. 따라서 학생부의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는 항목에서 보통 이제 과목마다 단위수가 다르고요. 그리고 원점수, 표준 편차, 그다음에 수강 인원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점들을 고려해서 정성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즉 내가 만약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에 지원을 했다. 그러면 내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등급이 쓰이느냐? 아니죠. 등급이 아니라 원점수, 단위수, 표준 점수, 표준 편차 이렇게 표준 점수가 아니라 표준 편차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학, 국어 2등급, 3등급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학기말 성적 환산을 하다 보면 1.83등급, 2.25등급 이런 식으로 소수점으로 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과별 석차 등급 평균이라는 부분 때문인데요. 단위수하고 해당 이수 단위와 그 다음에 석차 등급을 곱해서 그리고 그 합을 단위수의 합으로 다시 나눈 다음에 전체 학년, 학기별 전체 평균 등급이라는 거를 계산을 해서 결과를 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영어가 우리 학교는 4단위였어요. 4단위인 영어가 1학기 때 3등급, 2학기 때 2등급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한 학기의 평균 등급, 영어 평균 등급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4단위 곱하기 3등급 플러스 4단위 곱하기 2등급 이 합을 가지고 전체 4단위니까 그 단위수의 합으로 나누게 되면 2.5등급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수점 이하의 등급은 이렇게 평균을 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구나, 또 단위수를 곱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요. 교과 이수 단위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강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른 상황이구나 라는 것도 인지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신 등급만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또 하나 있겠죠. 학교 상황마다 이렇게 다르다고 했는데 그럼 정성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점수를 받은 것이 모든 학교 상황마다 다를 텐데 그럼 어떻게 정성평가가 잘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점수라는 개념을 도입시켜서 전체 학생의 평균을 내고 그 평균에서 내가 취득한 우리 학교의 원점수가 어느 정도 상대적인 위치에 있을지를 감안해서 보는 점수가 Z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Z점수를 활용하는 학교는 현재 서울시립대랑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Z점수를 반영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대학에서 학생부를 이제 볼 때, 각 고교의 학생부를 볼 때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원점수를 가지고
즉 원점수는 어떤 해당 교과에 학생 자신이 취득한 점수잖아요. 그 점수를 서로 다른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이제 평균선하고 비교해서 학교마다 다른 시험, 학교마다 다른 난이도, 학교마다 다른 수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표준선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점수가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점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지를 상대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점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표준화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내 키가 한 학생의 신장 키가 170cm다. 그러면 내 키가 다른 학생들보다 큰 편인지 작은 편인지 사실은 170cm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만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큰 편에 속하는지 작은 편에 속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신장을 봐야 되겠죠. 평균 신장이 165cm 이렇게 나왔으면 내가 170cm라는 신장, 키는 상대적으로 좀 큰 편에 속한다라고 비교해서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표준 점수의 개념입니다. 즉 표준화 점수, Z점수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나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점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수를 활용해서 교과나 논술 전형 또는 때로는 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정량적인 부분을 이제 평가를 하는 요소들이 좀 있고 이렇게 이 Z점수를 활용하는 학교들이 일부 연세대나 시립대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 학생부를 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익숙한 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는 표인데 보시면은 교과, 과목, 단위수, 그리고 원점수와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석차 등급 이렇게 학기별로 나뉘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루어지는 학업 역량의 정성평가가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A 과목과 B 과목의 단위수는 4단위로 동일하죠. 단위수는 4단위로 동일하고 이 학생의 원점수도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두 과목 모두 88점이라는 점수를 취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학생들의 과목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에서는 차이가 좀 있어요. A 교과와 B 교과를 비교해서 일단 볼 텐데요. A 과목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가 88점인데 지금 평균은 71.5고 편차는 15.8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B 과목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는 88점인데 평균은 68점이 그다음에 편차가 20.9입니다. 그러면 이 편차라는 것이 무엇일지 우리가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표준 편차라는 것은 교과 성적의 분포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분포도라고 하면 평균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정도를 이제 편차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편차가 크면 클수록 평균과 떨어진 최고 최저의 흩어짐의 정도가 큰 것이죠. 즉 학생들이 골고루 분포를 성적 순으로 분포도가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학생들의 점수대가 높고 낮음이 확실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100점 만점인 시험에서는 대부분 10점에서 30점 사이에 표준 편차가 발생합니다. 시험에 변별력이 있을 때는 편차가 상대적으로 좀 커지는 게 맞고요. 반대로 이제 시험에 변별력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런 평균에 거의 몰려서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형태다 보니까 편차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평균선에 가까운 즉 동점자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점자가 많아지면 왜 여러분들 학기 지나고 이런 경우 있죠. 우리 이번에 이 시험에서 1등급이 없었어요. 2등급이 최고예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 더러 있는데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동점자가 많아지면 4%를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1등급이 없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편차를 보면은 그 과목의 변별력이나 난이도를 우리가 감안해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1학기 성적을 보면
편차가 B 과목이 조금 더 넓었기 때문에, 그리고 평균 점수가 조금 낮았었기 때문에 A 과목에 비해서 B 과목이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 있고 변별력 있는 시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학기 A교과 점수가 지금 편차를 고려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점에서 해보면 55.7에서 87.3 사이에 학생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2학기 같은 경우에는 53.8에서 86.8점 사이에 학생들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러면 88점이라는 원점수를 취득한 나는 사실 이런 평균선을 감안했을 때 잘 본 것이긴 하지만 아주 뛰어나게 잘 본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상위권에는 있지만. 그러면 비교과를 한번 볼까요? 비교과목은 1학기에 68.2라는 평균에서 20.9라는 편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47.3이라는 점수에서 89.1 사이의 점수의 학생들이 대부분 분포해서 흩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88점인 나는 사실은 잘 본 편에 속하지만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었었던 것이죠. 2학기를 넘어가서 봤을 때 63.2라는 평균에서 21.9라는 편차를 빼고 더하고 해보면 2학기에는 42.2라는 점수와 84.2라는 점수 사이의 학생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 원점수가 90점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분포에 비해서 내가 시험을 잘 본 거구나, 상대적으로 그 위에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즉, 이 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분포에서 상대적인 나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편차를 활용한 점수 분포, 그리고 나의 원점수, 이 관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A교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B교과의 표준 편차가 크고 평균이 낮기 때문에 A교과보다 B교과 시험이 어려운 편이었구나. 또 같은 88점이라 하더라도 학생은 B교과의 성적이 A교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1학기에 비해서 2학기 성적이 비교과의 경우 월등히 성장했구나, 향상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해석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학생은 A교과가 3등급이지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고려할 때 1학기에 비해서 2학기 성적이 상대적으로 더 향상했기 때문에 꾸준한 학업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는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학생이다라는 정성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발전 가능성이라는 키워드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준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부분이 지금 내 학생부를 해석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체크하는 이런 부분을 내 학생부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만약에 내가 정성평가자의 입장에서 내 학생부를 정성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좀 유의미한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부분이 어디 있나,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도 그 부분에서의 어떤 실마리를 얻어서 스토리를 좀 만들어내는, 내가 어떤 노력 과정으로 이런 향상이 있었을지에 대한 부분, 그 디테일한 과정을 좀 녹여내는 자기소개서 전략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표준 편차 범위 밖에 이제 상위에 위치하는 이 학생이 같은 3등급이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 더 유의미한 3등급 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들 확인이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학생부의 내신 등급만으로 단순히 이 학생이 3등급이다라는 의미는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정성평가 요소에 따라서, 즉 정량적인 내신을 커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고 그 부분이 유의미하게 만들어진다면 내가 정성평가에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학생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학업 역량이 이렇게 다양한 요소로 체크될 수 있다는 거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